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귀한 시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38라운드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이 몸을 담고 있던 친정팀 토트넘은 시즌 내내 엄청난 부진으로 이 마지막 날까지 강등 싸움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마지막 에버턴전 1대0 승리로 인해서 2년 연속 17위로 잘 성공했습니다. 직전 시즌 손흥민과 함께 유로파리그에서 17년 만에 우승을 했던 토트넘이 일부 잔류에 기뻐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죠. 손흥민이라는 기둥이 빠진 것도 크지만 감독도 엉망이었고 선수들 기강도 엉망이어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그나마 막판에 데제르비 감독을 데려와서 극적으로 생존해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진짜 손흥민도 충격이 클 뻔했습니다. 실제 손흥민은 이날 MLS 리그 경기가 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토트넘의 마지막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응원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토트넘은 이렇게 살아서 다행인데 토트넘과 다투던 웨스트햄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강등이 확정된 직후부터 엄청난 난리가 나면서 거의 공중분해가 되기 직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과 막판까지 극적인 강등 싸움을 벌이던 웨스트햄은 마지막 날 리즈를 3대0으로 꺾으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토트넘 역시 승리를 거두면서 웨스트햄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죠. ESPN은 이날의 장면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웨스트햄 선수들과 팬들은 토트넘의 경기가 끝나는 순간 런던 스타디움에서 주저앉고 말았다. 그렇게 웨스트햄은 번리, 울버햄튼과 함께 2부 리그인 챔피언십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강등이라는 게 단순히 리그 수준만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영국 주요 언론들은 강등 확정 직후부터 웨스트햄이 맞닥뜨린 충격적인 현실을 연달아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강등 전부터 웨스트햄의 재정 상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 웨스트햄은 지난 회계연도에 무려 1억 42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8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23-24 시즌에 5,720만 파운드 흑자에서 급격히 악화된 수치다라면서 이번 시즌 내내 적자였다고 밝힌 겁니다. 그 원인은 복합적이었습니다. 유럽대회 탈락으로 경기 수가 줄었고 선수 매각 수익도 감소했으며 하위권 성적으로 TV 중계권료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강등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게 됐죠.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은 매 시즌 중계권료로만 1억 1,0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900억 원을 받습니다. 강등되는 순간 이 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축구 재정 전문가인 키에런 맥과이어는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웨스트햄의 강등은 직접적인 수입 손실 외에도 재정 전반에 연쇄적인 타격을 불러올 것이다. 대부분의 선수 계약에는 강등 시 임금 자동 삭감 조항이 들어있지만 그렇더라도 구단 예산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다 라면서 기존 선수단을 유지하는 것도 벅찰 정도로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포츠 바이블에서도 이번 여름 웨스트햄이 최소 2,600억 원어치의 선수들을 팔아야만 재정적인 손실을 메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토트넘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 매체들은 분석을 보면 토트넘이 강등됐을 때 발생하는 손해는 웨스트햄보다 훨씬 더 클 뻔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토트넘은 직전 시즌 기준 유럽 전체 클럽 수입 순위에서 9위일 정도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던 빅클럽입니다. 여기에는 손흥민의 지분도 상당한데요. 경제 전문 매체인 부키즈닷컴은 토트넘이 강등될 경우 1년 차에만 약 1억 8,150만 파운드의 손실이 예상된다. 방송 수입에서만 9,100만 파운드가 날아가고 경기장 수익 5천만 파운드, 스폰서 계약 해지로 인한 상업 수입 4,200만 파운드가 추가로 줄어드는 구조다라면서 강등 즉시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했고 BBC에서는 이보다 더 계산이 심각해서 챔피언십으로 강등될 경우 토트넘의 수입 감소폭은 최대 2억 6,100만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더 암울한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3년을 2부 리그에서 보내게 됐다면 누적 손실이 6억 3,6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조 1,000억 원에 달했을 거라는 살벌한 분석까지 있었는데요. 가뜩이나 토트넘의 핵심 선수였던 손흥민이 팀을 떠나면서 경기력은 물론이고 마케팅적인 면에서도 손해가 컸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2부 강등까지 겹쳤으면 토트넘은 순식간에
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손흥민이 그렇게 아침부터 가슴 졸이면서 토트넘 경기를 응원했는지 아시겠죠? 웨스트햄에게는 엄청난 불행이지만 이게 토트넘에게는 부활의 신호탄이 되어서 좋은 선수를 데려올 기회입니다. 강등 확정 이후에 해외 언론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이름은 제러드 보웬인데요. 보웬은 지난 두 시즌 동안에 34골을 기록한 웨스트햄의 캡틴이자 간판 공격수입니다. 골닷컴은 보웬의 향후의 거취에 대해서 잉글랜드 국가대표이자 2026 월드컵을 목표로 하는 보웬이 챔피언십으로 강등된 상황에서 잔류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라면서 보웬의 이적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디언의 웨스트햄 전담 기자인 제이코 스타디버그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테우스 페르난데스는 아스날, 맨유, PSG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차익 매각이 기대된다라면서 올 시즌 핵심 미드필더였던 페르난데스 역시 이적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에이스 윙어였던 서머빌까지도 이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포츠 전매체인 디 애슬레틱에서는 웨스트햄의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해서 웨스트햄은 4명에서 5명의 핵심 선수를 팔아서 1억 5천만 파운드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머빌, 마브로파노스, 페르난데스 등이 주요 매각 후보로 거론되는 선수다라면서 베스트 11의 절반가량을 판매해야만 구단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잔인한 분석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요 멤버들이 우르르 이탈하게 되면 웨스트햄은 2부 리그에서도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곧바로 일부러 복귀를 못하고 2부에 머물면서 계속 적자가 쌓이게 되는 거죠. 토트넘이 강등됐다고 하면 비카리오, 로메로, 반도벤은 뭐 다 떠날 수도 있고 임대 신분이었던 팔리냐도 그냥 뭐 미넨으로 복귀를 선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갓 계약을 한 테리나 시몬스는 남았을 수도 있는데 이 선수를 믿고 뭐 일부 복귀를 확신하기도 어렵죠. 진짜 막판에 살아남은 게 다시 봐도 기적입니다. 그래도 이제 살아남았으니까 곧바로 리버풀에서 로버트슨 영입이 거의 확정됐다고 하는데 웨스트햄에서도 토트넘이 영입하면 괜찮은 선수들이 보입니다. 앞서 언급된 보웬도 스트라이커로 검증됐고 서머빌 역시 보웬과 합이 잘 맞죠. 쿠두스가 다음 시즌 무사히 돌아온다고 하면 서머빌, 보웬, 쿠두스의 3톱은 꽤 무서운 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이번 강등의 비극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현재 웨스트햄의 스쿼드는 챔피언십에서 우승 후보로 꼽힐 만한 수준이다. 하지만 그 선수들이 이번 여름을 넘기면 대부분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지금 당장 챔피언십 강팀으로 출발할 수 있는 전력이 있음에도 재정 압박 때문에 핵심 선수를 모두 팔아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놓인 겁니다. 이런 웨스트햄을 바라보는 토트넘 팬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는 동시에 역시 손흥민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마음으로 손흥민의 복귀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은 다음 시즌에 손흥민의 토트넘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